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케미스트리 간단히 지배하는 케현재와 강사 김원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동쪽평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동쪽평형에서는 주의해야 될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만 잘 잡으시면 되니까 여러분들 상평형에서 요때 요런 단어들만 조심해서 잘 찾으면 되겠구나 하는 것만 잡으시면 돼요. 자, 가볼게요. 일단 동쪽평형을 할 때 우리 이렇게 하죠. AA 더하기 BB가 CC 더하기 DD가 됐다. 앞에 있는 걸 반응물질, 뒤에 있는 걸 생성물질이라고 하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걸 우리는 정반응이라고 불러요. 만약에 화학반응식에 화살표가 하나만 나타나 있다면 이건 거꾸로는 못 오는 거죠. 즉 역반응은 못 오는 비가역반응이 돼요. 그러나 이렇게 해서 화살표를 역반응까지 일어나게 해주면 이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가역반응이 되는 거죠. 현재 우리한테 필요한 건 가역반응이에요. 왔다 갔다 할 때.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서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이때를 동쪽평형이라고 부른다. 이해가 되셨죠? 여기에 속도 얘기까지 하면 화투가 섞이면서 굉장히 어려워져요. 평형상수라는 걸 잡아야 되니까. 그런 건 이제 심화해서 배우는 거고요. 일단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되는 거 가역반응이라는 거다. 이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상평형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둘째, 용해평형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상평형에 대한 얘기만 할 거예요. 일단 상평형, 무슨 말? 상. 고체야, 액체야, 기체야. 그 상태죠, 상을 평형. 그 상들을, 즉 고체, 액체, 기체를 한 방에 알아보기 쉽게 해보자. 그러면 고체, 액체, 기체가 있다. 이게 상평형이거든요. 일단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있죠. 고체가 액체되는 거 융해라고 하고요. 액체가 고체되는 거 응고, 액체가 기체되는 거 기화, 기체가 액체되는 거 액화, 고체, 기체, 기체, 고체 승화라고 부르죠. 이게 상평형이거든요. 이게 화투에 가면 상평형 그림을 배워요. 혹시 화투 하신 분들 있죠?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저렇게 상을 한꺼번에 쳐다볼 수 있는 걸 상평형이라고 부른다. 여기까지 되셨죠? 이 상평형 중에 현재 우리가 하는 건 여기만 합니다. 액체, 기체만 해요. 이해가셨죠? 증발, 응축 이것만 한단 말이야. 지금부터 내가 내용을 짧게 설명해 드리고요.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잡아야 되는 게 요거다라는 걸 딱 잡아 드릴게요. 자, this is beaker, this is 물. 자, 비커에다 물을 놨어요. 물, 워러, 비즈, 바터, 네비앙, 세주, 삼다수. 이게 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표면이 날아가. 표면이 날아간다를 뭐라 불러? 증발이라고 불러요. 그럼 물 안에 있는 물이 날아갈 때 그때는 끓음이라고 불러요. 끓음이 되려면 100도씨 이상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러나 표면이 증발할 때는 에너지 필요 없어요. 자연적으로 날아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됐죠? 간다요. 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날아가요. 증발. 얼마나 빨리 날아가? 증발 속도. 이해가시죠? 자, 7개가 공기 중으로 날아갔어요. 그럼 날아간 것 중에 한 개쯤은 다시 되돌아올 수 있을까요? 있어요. 다시 들어오는 걸 뭐라 불러? 응축이라고 부르죠. 얼마나 빨리 들어와? 응축 속도라고 부르죠. 이렇게 뚜껑을 열어놓게 되면 7개 날아갈 때 겨우 1개 들어오니까 증발 속도가 빠르다고요. 이렇게 되면 물이 증발 속도가 빠르니까 점점 줄어들게 되죠. 이렇게 되면 동쪽평형이라는 걸 잡을 수가 없다. 그럼 여러분이 하는 것처럼 뚜껑을 덮어버린다. 이렇게 되면 7개가 날아가서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고 7개가 여기 차기 시작하죠. 수증기로. 수증기로 차. 점점점 수증기가 많아지면 응축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죠. 1개 들어오다 2개 들어오고 2개 들어오다 3개 들어오고 그러다가 이 수증기가 포화 상태가 돼요. 꽉 찼다 이렇게 되면 7개가 날아가면 7개가 들어와요. 즉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서 안 날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때를 동쪽평형이라고 한다. 다 아는 말.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 같으니까 물이 줄어들다가 여길 채워야 되니까 줄어들다가 어느 평형이 딱 되면 더 이상 안 날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이때 매일 보기에 나오는 게 뭐? 증발한다, 안 한다? 한다. 응축한다, 안 한다? 한다. 한다가 답이다. 그런데 안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해가시죠? 무조건 한다가 답이다.
그럼 날아가는 속도와 들어오는 속도가 똑같아진다. 몇 가 되셨죠?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을 때, 즉 이 위의 수증기가 포화로 꽉 차 있을 때, 그때를 동적평형이라고 부른다. 됐죠?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 물이 제가 지금 그린 걸로는 7개씩 날아갔었단 말이에요. 7개 날아가는 걸 좀 더 많이 날아가게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온도를 높이면 돼요. 온도가 높아지면 빨리 많이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온도를 일정하게 잡아요. 자, 온도가 일정한데 물이 많이 날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렇죠. 표면적을 크게 하면 돼요. 큰 그릇. 그럼 한꺼번에 많이 날아가겠지. 근데 우리는 그릇도 똑같이 줄 거예요. 이렇게 되면 빨리 날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니까. 이해가셨죠? 즉, 증발하는 속도는 온도를 같게 해버리고 똑같은 그릇으로 하면 증발 속도는 항상 일정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거. 증발 속도는 7개로 계속 일정하다. 온도만 일정하다면. 제가 지금 여기다 7개 그렸었죠. 7로 계속 일정. 증발 속도는 온도만 일정하면 계속 일정하다. 근데 여기 수증기가 차기 시작하면 응축 속도가 점점 쫓아오게 되죠. 하나 들어오다가 2개 들어오다, 3개 들어오다, 4개 들어오다 어떤 시간이 되면 7개 날아가면 7개가 들어오죠. 여기가 동적평형이죠. 이해가셨죠? 결론, 증발 속도는 항상 일정하다. 근데 응축 속도가 쫓아오는 거다. 이해가시죠? 이렇게 하고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와? 항상 이렇게 나오죠. T1, T2, T3. 이게 표로 나오든 그래프로 나오든 요즘은 표로 잘 나오죠. 그럼 T1일 경우에는 증발 속도하고 응축 속도 중에 누가 빠르다? 증발 속도가 빠르다. 그러다 T2 이후가 돼서 동적 평형이 되면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는 같아진다. 이해가시죠?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잡아야 되는 거. 간다요. 요 2개만 잘 잡으시면 돼요. 증발 속도분의 응축 속도.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응축 속도분의 증발 속도라고 갈 수도 있단 말이야. 이렇게 가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 증발 속도는 일정하구나. 근데 동적 평형이 될 때까지 응축 속도가 점점 증가한단 말이야. 분모는 일정한데 응축 속도가 증가하면 전체 값은 커지죠. 시간이 갈 동안 점점 커진다. 동적 평형 될 때까지. 근데 분자 분모를 바꾸면 문제가 생긴다. 응축 속도가 점점 커진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얘가 커지면 분모가 커지는 거니까 전체 값은 자꾸 작아지죠. 고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 증발 속도, 응축 속도가 나왔을 때 커질 거야, 작아질 거야, 분자 분모에 따라 바뀐다. 고로 여러분들은 분자 분모에 뭐가 써 있는지만 잡으면 된다. 이해가셨죠? 그래서 증발 속도는 일정하고 응축 속도만 계속 빨라지면서 쫓아오는 거다. 그러다 같아지면 동적 평형이다. 그럼 시간이 T1에서 T2 갈 동안 이 값은 커져요, 작아져요? 분자 분모에 따라 바뀐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죠? 하나 더 있죠. 얘가 이제 시험에 잘 나오죠. H2O 리퀴드, H2O 가스가 있다. 지금부터 잘 생각하세요. 얘도 마찬가지인 게 시험 문제에 H2O 가스분의 H2O 리퀴드 이렇게 분자 분모를 바꿀 수 있단 말이야. 이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 요거 난독증만 안 걸리시면 돼요. 물이야 수증기야 만 잘 찾으면 된다. 간다요. 여기 증발을 하게 되면 무조건 물은 줄어들어요. 언제까지? 동적 평형이 될 때까지. 콜. 지금부터 물의 양은 줄어들어요. 그럼 동적 평형 될 때까지 수증기는 점점 많아지죠. 고로 물은 줄어드는 대신 수증기는 늘어난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원래 값에서 분모는 작아지고 분자는 커지니까 점점 커지는 값이 되죠. 근데 여기는 수증기가 분모에 오게 되면 분모는 커지고 분자는 작아지니까 전체 값은 자꾸 작아진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가셨죠? 이건 한 번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금방금방 풀 수 있어요. 물이 밑에 있는 거야, 수증기가 밑에 있는 거에 따라서 값이 동적 평형 올 때까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 무슨 말인지 가시죠? 결론, 동적 평형 자체의 내용은 굉장히 쉽다. 근데 학생들이 틀린 이유, 난독증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 증발 속도, 응축 속도 중에 어느 게 분자에 있고 어느 게 분모에 있고
물과 수증기 중에 어느 게 분모에 있고 어느 게 분자에 있는지만 찾아서 커진다 작아진다만 잘 찾으면 동적 평형 될 때까지 그 값을 잡을 수 있다. 그러나 동적 평형 이후가 되면 이 양은 일정해지죠. 왜? 수증기와 물이 더 이상 안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계속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리고 얘는 커지다가 일정해질 거고요. 요건 작아지다가 일정해질 거고요.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을 때를 동적 평형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증발 속도분의 응축 속도가 나오면 동적 평형 이후에는 이 값은 항상 1이에요. 속도가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증발 속도, 응축 속도는 동적 평형에 오면 무조건 1이 될 수 있다. 이 값은 1이 될 수 있다. 근데 얘가 문제예요. 물의 양하고 수증기의 양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한테 시험제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 하면 H2O 가스의 몰수, H2O 리퀴드의 몰수라고 나올 거거든요. 이때 수증기가 많게요, 물이 많게요를 자꾸 물어본단 말이야, 우리한테. 이때 물은 점점 줄어들고 수증기는 늘어날 거예요. 그때 수증기와 물의 양은 일반적으로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값은 분모가 모이든 간에 1이 나올 리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이해가셨죠? 대체적으로 물이 많은 편이거든요. 아닐 수도 있어. 수증기를 많게 만들 수도 있어. 왜? 영이나 철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어느 걸 많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 시험 문제는 가끔 가다가 이걸 1로 만들 때가 있어요. 물의 양과 수증기 양이 딱 같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 말,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는 동적 평형 이후가 되면 무조건 1이 나와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여기가 A고 B고 C면 BC는 항상 1 나와야 된단 말이야. 속도일 경우에는. 근데 양으로 따지는 몰수가 나올 때는 대체적으로 1이 될 수가 없어요. 어느 한쪽이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가끔가다 문제 풀다 보면 얘도 1을 만들 때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1이 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는 아닌데. 이해가셨죠?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 동적 평형은 반드시 한 문제씩 나오는데 그때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 분자 분모에 누가 써 있냐, 액체야 기체야, 증발 속도야 응축 속도야만 찾으셔서요. 속도가 나올 때는 증발 속도는 일정하고 응축 속도가 점점 빨라지다가 일정해진다로 찾으시면 되고, 물하고 수증기가 나왔을 때는 물의 양은 줄어들 거고 수증기는 늘어날 거고로 그 값이 커진다 작아진다. 그 이후에 동적 평형이 되면 일정해진다만 찾으면 된다. 그리고 양을 따질 때 원래 1이 잘 안 나오지만 요즘 시험 문제에는 1을 만들어 쓰기도 한다. 이해가 되셨죠? 이 내용만 알면 동적 평형 문제는 2점짜리 문제여서 여러분들이 쉽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이해가셨죠? 요즘은 용해 평형이라고 해서 녹는 속도와 석출되는 속도,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다로 동적 평형을 하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살짝 안 나오는 편이에요. 그렇다고 시험에 꼭 안 나오, 그건 아니다. 요즘은 대체적으로 증발 속도, 응축 속도가 대세다. 이해가셨죠? 요 분자분만 잘 하시고요. 상태만 잘 확인하시면 요 문제는 수능까지 충분히 가셔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맞힐 수 있을 거예요. 이해가셨죠?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화학 만점 맞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파이팅!